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이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아마도 중국 당나라의 실질적인 창건자이자 제2대 황제인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고구려를 침략했던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패했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가 다스렸던 627년에서 649년, 약 23년을 정관의 칠화 부르며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라고 칭송해. 그가 어느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를 문헌을 보니 당시 당나라 수도 장안은 바그다드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교육 장소로 이름을 떨쳤고, 장안의 감옥은 텅 비어 있었으며 말과 소는 상과들의 방목해서 키우고 외출할 때는 몇 개월씩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흥기를 누렸다고 해. 이러한 태평성대에 당태종과 그의 신하들, 특히 충직한 신하 위진과의 대화를 수록한 책이 정관정요이고, 이 책은 당태종 사후 약 50년이 지난 후 편찬되었지. 그럼 정관정요에 대해 알아볼까? 군주가 군주로서 존엄을 받고 또한 태평성대한 나라를 일구기에 서양에는 지난번 소개한 마키아벨리가 집필한 군주론이 있다면, 중국에는 사관 오궁이 집필한 정관정요가 있어. 정관정요는 평소 태종이 자주 언급했던 말인 동으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고대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과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기의 득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편찬했다고 해. 이 책은 앞에서 설명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군주가 가져야 할 덕목을 동양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단지 책 속의 활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읽는다기보다는 좋은 정치를 통해 치세를 누렸던 한 군주가 어떻게 좋은 군주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그럼 지금부터 정관정요에 기술되어 있는 군주가 가져야 할 덕목 12가지에 대해 하나씩 소개하자면, 첫째, 모름지기 군주는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되며 문제는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 욕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즉, 몸이 고든데 그림자가 기울어질 리 없듯이 윗사람이 훌륭히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 아랫사람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없다는 말이지. 둘째, 군주가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당태종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책을 가까이 하며 공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만일 본인이 직접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다른 이에게 이를 읽도록 해서 들을 정도로 책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 셋째, 군주는 경청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심지어 풀 밟고 나무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라고 하고 있어. 시장에서 지게 짐지는 사람에게는 지게 지는 요령이 있고, 그가 갖는 노하우를 알려면 당연하게 지게꾼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지. 즉, 현명한 군주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듣기 때문에 현명해지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리 똑똑한 리더라도 편협해지고 바보가 되는 법이야. 넷째, 나라를 오랫동안 평안히 다스리려면 군주가 많은 덕행을 쌓아야 한다고 해. 덕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의 근심보다는 백성의 근심을 우선 살피며, 또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여 자기가 베푼 것을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네. 다섯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만약 정성을 다한다면 오랑캐라도 한 몸처럼 단결하게 되고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경멸하면 언제라도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된대. 여섯째, 인재 모으기에 힘쓰라. 당연히 군주에게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야. 이것은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만고의 진리로서 창고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인재를 축적하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하지. 일곱 번째, 공과 죄, 상과 벌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덟째로는 좋아하는 바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해. 아홉 번째, 마음으로 다스려라. 가혹한 형벌로 감찰하고 위험과 분노를 떨쳐도 사람들은 이를 모면하라고 할 뿐 마음속으로는 복종하지 않으니 마음을 얻는 다스림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열 번째, 스스로를 경계하여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한 사위, 즉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고 해. 이것은 정관 적용 내용 중 군주가 지녀할 핵심 내용으로, 건강을 너무 자만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듯이 천하가 안정될수록 더욱 조심하고 삼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 정관정요는 당태종과 그의 충직한 신하 위진과의 대화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내용에는 군주가 가져야 할 덕목 외에도 올바른 신하의 자세와 함께 바른 신하 및 사악한 신하의 유형을 소개해주고 있어. 마지막으로 당태종은 자고로 군주는 7명의 간언하는 신하를 두라고 이야기해. 앞에서 언급한 위징 외에도 그는 방현령, 두여회 등의 명신들을 곁에 두었으며, 한 번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들을 제거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에서 아첨하는 신하를 구분하기 위해 거짓으로 노하신 체하여 여러 신하들을 시험하라고 건의하지. 이에 대한 태종의 답변은, 나는 하천의 맑고 탁함은 그 원인이 수원, 즉 물죽의 근원지에 있다고 들었는데, 군주 자신이 거짓말이나 하여 속이는 짓을 하고 어떻게 신하들이 정직한 행위하기를 바라겠는가. 나로서는 도저히 거짓으로 신하의 정사를 시험하는 짓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내용과 순위 달라지며, 진정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 이와 관련하여 맹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려주며 이 독후감을 마칠까 해. 맹자가 말하길,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친하게 대하면 신하는 군주를 자기의 심장으로 간주할 것이며, 하지만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처럼 대하면 신하는 군주를 마부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군주가 신하를 똥처럼 본다면 신하는 군주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많이 무더운 여름이야. 건강 잘 챙기고 곧 만나. 빠빠이.